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김명숙입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이철수 판화집에 그림과 함께 실려있는 짧은 시인데요. 이번 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은 혹시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고요. 또 요즘 시국에 어떤 정치인들 가운데는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계절 낙엽만이 기쁘게 떨어지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엽은 나무의 해로운 물질을 모두 안고 떨어져서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버티고 봄에 새 잎을 피어낼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도 닮은 것 같아요. 이 가을 낙엽처럼 또 부모님의 그 마음처럼 아름답게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싶은 그런 계절이 깊어갑니다. 11월 14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사랑의 꽃 이동원의 노래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 혹시 둘러보셨습니까? 방송 듣다가 정보 놓치신 분들 위해서 인터뷰 전문도 올려놓고 있고요. 하니까 들어오셔서 선곡표도 좀 확인해 보시고 또 그냥 가기 아쉬운 분들은 다녀갔다라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라고 치면 바로 놀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요즘 추워진 날씨에 무릎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수술은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하는 노래 통하는 노래는 노래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찾아보는 코너죠. 지난주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성기 시절 들었던 유행과 그리고 요즘의 최신 가요도 함께 꺼내서 들어볼 텐데 이번 주는 주제가 늦가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은 낙엽입니다. 사연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남녀 혼성 듀오 배따라기의 노래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외로움과 고독함이 담겨서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배따라기 노래. 그중에서 창밖의 낙엽은 그대로인데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혜민 씨가 작사 작곡했고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 PD 이름도 혜민인데 김혜민. 혜민이란 이름이 제주가 맞나 봅니다. 자, 이혜민 씨가 작사 작곡했고요. 양현경 씨와 함께 불러서 198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창밖의 낙엽은 그대로인데 첫 곡으로 띄워드릴 거고요. 이어서 남녀 혼성 듀오죠. 악동 뮤지션.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했다가 2년 전에 데뷔했는데 몽골에서 온 남매라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오빠인 이찬혁 군이 작사 작곡을 했고 동생인 이수연 양과 함께 부른
시간과 낙엽 골라봤습니다. 두 노래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통하는 노래. 오늘은 배따라기의 창밖의 낙엽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계속해서 들어봤는데요. 세대는 다르지만 또 멜로디도 다르지만 가사를 들어보면 참 가사가 애잔하죠. 1980년대에 데뷔한 배따라기에게도 그 후로부터 무려 30여 년 후에 데뷔한 악동 뮤지션에게도 낙엽은 기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이맘때 창밖에 떨어지는 낙엽은 그대로인데 헤어진 일과는 이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못 만나는 건지 안 만나는 건지 점점점.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시절 추억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번 주 문자 주제는 낙엽입니다. 낙엽을 보면서 떠올린 옛 추억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서울역 라마다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에서 남녀 간의 사랑도 참 재밌었지만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 검사도 받고 유방암 수술을 받는 스토리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구나 하고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많이 걸리지만요. 유방암은 그런데 여성들에게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상징하는 아름다움, 여성성 이런 것 등등을 잃게 돼서 그 상실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해서는 아니면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 당신의 주치의에서는 건강한 삶을 위한 비결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립암센터 이은숙 박사와 함께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하셨죠? 네. 항상 기분이 좋아야 또 하루가 밝고 건강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우리 박사님은 늘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오늘이 68년 만에 달이 가장 크고 밝게 빛난다는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 보고 소원도 빌고 그중에 1순위가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에 대해서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계속해서 실은 늘어나고 있는데 2013년도 저희가 통계가 항상 2년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2013년도에 신한 환자가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한 2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인구 비례로 보면 여성 인구 10만 명당 한 50명 정도씩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네.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서양에서는 유방암 발생이 감소 추세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방암의 발생 원인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여성들의 삶의 방식이 실은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원인을 또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생활이 바뀌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서양은 동양을 좀 벤치마킹을 하고 동양은 또 이제 서양식의 생활을 하는 것들이 원인인데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실은 여성들의 키가 굉장히 커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그렇습니까? 키가 크면 또 그 발병 확률이 높은 건가 봐요? 네, 실은 비만이 항상 먼저 강조가 많이 되지만 네. 비만도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지만 실은 사춘기 때 이제 크게 키를 키우려면 그때 먹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관계하는데 특히 이제 그 시기에 육류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방암에 발생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것도 하나 알았네요. 자, 말씀 도중에 속보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 영수회담 제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사님과 말씀 나눌 텐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유방 조직이 치밀 유방 조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자세히 어떤 건가요? 이제 유방을 이루는 조직이 실제로 젖을 분비하거나 젖을 나르는 유방 조직이 있고 나머지 조직들은 대부분 지방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 실질 조직이 많이 이렇게 빼곡하면 이제 굉장히 좀 단단하고 이제 젊은 여성들 유방을 만져보면 좀 단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할머니들이 되면 대부분 실질 조직은 많이 퇴화되고 네. 그게 이제 지방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치밀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런 지방 조직들이 유방이 커지면서 네. 실은 커지면서 치밀 유방의 그런 어떤 이런 분율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유방의 크기와도 관계가 좀 있는 건가요? 유방암이? 크게 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고 다들 이제 크게 브레이즈하면 이제 유방암 많이 생긴다 이런 걸로 이제 또 한때 네. 많이들 말씀은 하셨는데 꼭 그 크기와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유방이 많이 커지는 그런 생활 패턴은 실은 유방암에 발생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이제
키가 크고. 예, 키도 크고 초경도 빨라지고 뭐 혹은 또 이제 실은 이게 우리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섹시하게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암 발생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유방 조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암이 생길 수 있는 뭐 터전이라고 할까요? 밭이라고 할까요? 그게 네. 더 넓으니까 당연히 좀 더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유방암은 사실은 조기에는 증상이 없다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간혹 보면은 이렇게 목욕탕에서 이렇게 때 마사지 해주거나 그러나 분들이 뭐 이렇게 예.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네네, 그래서 네,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예, 있더라고요. 예. 모르고 있다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만져보면 그분들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유방을 자주 만져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면 실제로 병원에 가보라고 네, 하셔서 네. 오시는 분들 의외로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에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 엑스레이 검사로 하는데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검사받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검진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눌러서 찍는 유방 네. 촬영술이 있겠고 이제 초음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방 MRI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검진용으로는 이제 유방 촬영술이 쓰이다 보니까 네. 40세 넘어가면 뭐 네. 2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 이제 유방 촬영을 하라고 그러는데 유방이 아까 말씀하신 치밀할수록 그리고 작을수록 좀 더 아픈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검진법이 뭐 그래도 제일 정확하고 좋다 이런 게 있나요? 언어가 하나가 딱 좋다 이렇게 따지면 실은 뭐 MRI가 제일 좋을 수는 있겠지만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은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네. MRI실에 들어가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좀 촬영을 하려면 유방을 이렇게 딱 고정하는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가장 민감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시행되기는 굉장히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촬영술은 그 치밀 유방이 아닐수록 소위 우리가 지방이 많은 유방일수록 되게 정확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초음파는 뭐 양쪽을 다 쓸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촬영술에서만 볼 수 있는 미세석회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기암의 사인인데 그런 것들을 발견 못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서 벨과 유방이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유방 안에 보면 약간 그 까만 데도 있고 하얀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네. 보통 혹은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데 유방 실질 조직 속에 있는 뭐 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도 까맣게 보일 수가 있다 보니까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뭐 요새 유행하는 과잉 진단이라든지 과잉 검사 네.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뭐 꼭 어느가 하나가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어떤 거를 관심도 검사한다. 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가요? 예, 뭐 굉장히 잘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재발률도 높다, 뭐 오랫동안 안 낫는 병이다, 뭐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재발이 이제 쭉 오랫동안 이제 조금씩 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이제 치명도가 높은 환자들은 재발하면 금방 다들 돌아가시거든요. 네. 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을 가지고 사시는 분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유방암은 재발을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또 오랫동안 대부분 생존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좀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유방암은 재발도 많고 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유방암은 재발을 해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재발이 많다고 하시는데 재발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병기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뭐 흔히 5년을 볼 때 10년을 볼 때 혹은 요새는 이제 20년의 통계들이 나오는 거라서 네. 5년 동안 병기를 나누지 않고 우리가 그냥 전체 환자로 보면 한 10% 정도의 환자들이 이제 뭐 재발을 하거나 혹은 재발을 가진 상태로 이제 살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조금 더 많은 거고 네. 또 20년으로 늘려서 보면 조금 더 많으니까 얼마나 추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재발이 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생존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 재발 환자들의 그 생존율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이제 합쳐지면서요. 네. 말씀 중에 5794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동생이 20대 초반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가족력이 있다던데 늘 두렵습니다. 20대 초반이면 아주 젊은 여성인데요. 네. 가족력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설령 뭐 어떻게 보면 부모 지금 질문으로 봐서는 부모님 때에서는 특별히 유방암 환자나 난소암 환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가족인 경우에는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명한 그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라는 네. 뭐 유전자 정확한 이름은 BRCA 1번하고 2번인데 네. 그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성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20대 환자들은. 네. 지금 뭐 안젤리나 졸리 말씀하셨는데 그 유명한 여배우가 유방을 모두 절제해서 화제가 됐잖아요. 네. 유전성 유방암을 뭐 제거한다 뭐 이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절제를 해버리면 정말 확실한 건가요? 한 100%는 아니고요. 네. 한 95%. 왜냐하면 그 절제는 유두를 다 포함해서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귤을 생각하면 귤 껍질을 살짝 열어서 안에 있는 귤을 싹 꺼내고 거기다가 공 같은 걸 넣어서 귤 모양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네. 딱 이해가 되는 네.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유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유두 뒷면에 있는 유방 조직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고 한 95% 정도 예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절제를 다 하고 나면 또 여성으로서 좀 우울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은 좀 잘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촉감이라든지 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날 거고 실제로 이제 유방보다는 그 경우에는 이제 난소도 예방적 절제술을 하는데 네. 이제 난소 절제로 인해서 이제 오는 조기 폐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여성은 참 민감해요. 여러 면에서. 근데 이렇게 유방 절제를 한 후에 또 재건술도 하잖아요. 네, 재건술을 뭐 상당히 최근에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실은 환자들이 하고 싶어도 또 이제 옛날에는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뭐 어차피 암 걸렸는데 잘 깨끗이 치료만 하면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치료도 동시에 또 이제 예형을 좀 완벽하게 복원하고 싶어 하고 또 다행히 작년 봄부터 이제 재건 수술들이 다 보험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지금 4978님 또 유방암도 다른 곳으로 전이가 잘 되나요? 저는 현재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은 전이를 동반할 수 있는 암이고 또 뭐 2기암이 뭐 그렇게 아주 위험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10년을 두고 본다면 2기암의 환자들이 한 15 내지 20%의 환자들이 재발이나 전이를 겪을 수는 있기 때문에 뭐 환자분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누구도 10년, 20년 뒤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잘 치료되고 아무런 문제 없으시면 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210님. 유방암에 걸린 사람은 난소암이나 자궁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자궁암은 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궁암은 대부분 인유두중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암이 자궁경부암이고 네. 자궁내막암은 약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치료제로 쓰는 뭐 이런 약들이 자궁내막을 약간 두껍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분들은 또 요새는 그 약을 안 쓰시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고요. 자궁암은. 난소암은 뭐 우리가 아까 논의했던 그런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전성을 가질 수 있는 가계라면 난소암의 위험도는 실은 올라갈 수가 있어서 뭐 가족 중에 특히 직계 가족 중에 2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나 혹은 난소암의 병력이 있거나 혹은 또 내가 2가지 암 이상 뭐 유방도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장기의 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때는 그런 유전성을 좀 의심해보고 유전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에 걸려서 화제가 됐었어요. 저도 남자도 저렇게 걸리는구나 하고 놀랐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있기는 한데요. 네. 1년에 한 150명 그런 정도의 남자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50명이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에 비하면 많은 건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200명 생길 때 남자 1명 정도 생기는 비율로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젊은 분이 유방암에 네. 걸리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네. 이제 걸리시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고 네. 여성 호르몬들이 올라가면서 주로 걸리기 때문에 네. 젊은 분들은 만약에 젊은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다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유전성 유방암 특히 BRCA 2번이 남성 유방암의 위험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전성이거나 아니면 남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네. 남성은 남성적이야 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계속해서. 자, 그런데 그 젊은 유방암 환자의 경우 아까도 20대 초반 여성도 말씀 나왔는데 치료를 하면 임신과 출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네네. 실제로 항암제들이 혹은 또 방사선 치료가 출산의 시기를 늦추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요새는 왜 노산이 많지 않습니까? 네. 40 가까이에 된 이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지만 네. 젊은 여성들 20, 30대의 여성들은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시기를 조금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네. 이제 임신과 출산은 다 가능한데 그러면 모유 수유는 할 수 있을까요? 그쪽 유방은 못하죠. 근데 이제 반대쪽 유방은 할 수가 있고요. 네. 그쪽 유방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유방을 다 절제해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이 걸린 쪽은 못하지만 반대쪽 유방은 충분히 모유 수유가 가능하고 또 이제 우리 환자들도 다 정말 애들 젖을 다 먹입니다. 안 먹일 것 같지만 네. 유방암을 앓고선 아기를 낳으신 많은 환자분들은 거의 모유 수유를 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그 병을 앓고 나서 애를 갖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이고 네. 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엄마도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네. 모유 수유가 엄마의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네. 또 양성 종양이나 결절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결절이나 양성 종양도 수술로 꼭 떼어내야 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거 꼭 강조하고 싶은데 네. 꼭 떼어내야지 될 양성 결절은 암 위험도가 있는 양성 결절은 떼어내야지 되지만 네. 그게 유두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혹은 또 세포 변형이 이미 좀 일어난 혹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리 제거해야지 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따지면 유방을 다 제거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꼭 우리 환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혹이 그 멀쩡한 다른 유방 조직에 비해서 암 위험도가 높으면 그 혹은 당연히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네. 그 혹이 정상 유방 조직이랑 암 위험도가 똑같다면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분해 내는 게 이제 꼭 필요하고 과거에는 왜 그럼 모두 절제를 했냐면 과거에는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떼어내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떼어내지 않더라도 다 바늘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없는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제거할 필요가 없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네. 그냥 조직 검사로 다 하기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성,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거 걸리지 않았으면 모든 암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유방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성인병들은 음식을 조절한다든가 술 담배를 안 한다든가 그런데 술 좀 관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술 관계 있고 술 줄이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사춘기 시절에 운동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도 계속해서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빨리 출산하는 거. 네. 그러니까 20대에 출산하는 건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를 많이 낳고 실은 계속 젖을 먹이고 또 빨리 출생.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이 왜 네. 유방암이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찍 결혼해서 애도 많이 낳고 또 여러 명 낳고 출산 또 모유 수유로 다 그때는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방이 가능한데 현대 여성들의 삶에서 보면 아마 유방암 예방하라고 그렇게 하면 아마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규칙적인 운동. 예,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폐경이 오면서 좀 불필요한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면 좀 그런 것들은 예방을 할 수 있는 요인이고 특히 또 폐경 후에는 비만이 되게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뭐 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비만을 관리하려면 또 운동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기 증상이 금방 나타나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 국립암센터의 이은숙 박사님 모시고 당신의 주치의 시간에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박사님 바쁘신데 월요일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시영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이번 주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는 늦가을에 대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0416님, 낙엽처럼 떨어지는 이 정부. 시작할 때도 한 표, 낙엽처럼 떨어질 때도 한 표 행사하네요. 엽산처럼 올라오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5540님,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 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엽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다 속상합니다. 아이고. 5656님, 안녕하세요. 요즘 떨어지는 낙엽을 보노라면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1992님, 이익선 진행자에서 바뀌었군요. 김명숙님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흥해라 흥 화이팅 화이팅. 네, 저 일주일 됐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1399님, 늦가을 낙엽을 아침 일찍이 싹싹 쓸어서 말끔하게 청소하시는 경비 아저씨의 수고와는 달리 바람에 불려가는 빨강 노랑 녹색 아름답다 생각하며 또 다가올 겨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떨어지는 낙엽 때가 되었다는 것에 죽음을 잘 대비해야 하는 숙제를 가졌습니다 하셨네요. 자, 오늘 5791 또 1201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선물 받으실 분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10시 10분에 다시 뵙겠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민혜경의 사랑은 세상의 반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